근래에 이제 근테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부터 50에서 시작하면 더 좋고, 늦어도 60, 이때쯤은 근테크를 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80, 90이 돼서도 벽에다 뭘 바르지 않고 살고, 요양원에 가고, 돌보미 비용을 요즘에 최소 300에서 500 간다는데 번다는 거예요. 그걸 10년 하면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투자를 하면. 그런 차원에서 근테크, 저도 열심히 이제 근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바로 좀 시작할게요. 왜 이 하토마이 세라피를 시작했느냐? 이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기법의 세라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조화하고 과학화하고 그리고 세계화하고 산업화하고 하는 것들은 처음 참여하신 여러분과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은 무슨 일이 그렇듯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영감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명상센터예요. 깊은 사서 옹달샘이라고 하는. 꿈꾼 것은 25년 됐고, 시작한 건 20년 됐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15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을 맨 처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건물을 짓고 10명의 무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초청해서 그것이 자라나서 여기에 명상센터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곳이 정말 세계에 뭐 하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그런 생활 명상의 공간이 됐습니다. 명상하면 다 어렵게 생각하고 뭐 도사되고 뭐 벽면 보고 이렇게 아주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철학가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명상이 어떻게 내 마음, 몸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성의 건강을 도와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생활 명상이에요. 이것을 한 50가지, 70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보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그러다가 지금 이 하토마이가 개발된 거예요. 이 하토마이는 제 삶과 연관됐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뭐 돌아가시겠지만 제가 이제 7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가 유신 시절이에요. 긴급조치 9호로 학교 신문 편집장을 하다가 제적이 됐단 말이에요. 786명이 집단 제적을 당했죠. 제 인생이 쫑났죠.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서 그때는 새벽에 누가 와서 너 잠깐 나와 하고 데려간 곳이 남산이고 막 그래요. 뭐 등산하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가서 고문도 받고 구금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종래에는 이제 제적이 된 건데, 그 어느 중간에 얼마나 피폐되어 있겠어, 얼마나 공포에 쩔었겠어요. 막 이 뭘로 몰아가는 느낌인데 왜 내가 몰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고, 한자라도 틀리거나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등장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의 또 증언을 들어서 왜 거짓말을 해? 닥달을 당하고 나왔을 때 뭐 두부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느 선배 하나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지금은 없어져서 서소문에 지금 중앙일보 건물이 있는 그곳에 안마 시술소가 있었어요. 학생이 안마 시술소 못 가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안내를 했어. 그래서 맹인 안마사가 내 몸을 이렇게 해주는데 하늘을 나는 줄 알았어요. 막 천사가 내 몸을 손을 대는 것 같았어요. 붕붕 뜨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고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생활 명상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한 마사지예요. 명상 마사지. 이 마사지 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다르죠. 퇴폐 마사지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명상으로 한번 끌어보자. 그래서 맨 처음 한 것이 이제 명상 마사지였고, 그것을 하게 한 것이 대학 시절에 갔던 안마시술소의 그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천사가 손을 대는구나. 여성의 손인데 중성의 손이구나. 중성의 손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손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손을 댈 때 여성의 손이지만 그걸 여성이라고 보지 않거든. 중성의 손이다. 중성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디바인 에너지, 어떤 영적인 하늘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녹여서 시작한 게 명상 마사지였고, 그리고 우리 향지쌤 만나서 향기 명상과 림프 마사지, 아주 미세하게 손을 대는데 우리 몸의 모든 막이 열리고 림프가 열리면서 정말 엄청난 치유의 효과를 거두는, 그것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돌아가시겠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일을 5년 동안 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이 문필가들, 글쟁이들 만나서 글 쓰는 게 힘들어, 피 팔아먹는 직업이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대통령 연설문 한번 써봐. 그건 쥐가 나는 일이야. 그걸 5년을 했습니다. 5년. 사흘밖에 쉬지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어떤 시프트,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한번 쓰러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 임사 경험을 하고 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미세한 소리, 청와대에 존재했는데 듣지 못했던 소리, 그게 새소리, 바람소리였어요. 그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놓치고 살았지? 이런 소리가 있었어?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 내가 놓쳤던 내 아들의 소리, 내가 놓쳤던 내 아내의 소리, 내 아버지의 소리. 그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 색안경 때문에 왜곡해서 상처도 받고 했던 그 소리들이 들리게 된 거고, 이게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명상을 하게 한 거예요. 아잔차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고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그래서 선무도 가서 우리 저 김무겸 선생님이 하고 있는 비원 앞에 선무도 도장에 가서 선무도를 배우고, 그런데 그때 제 몸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뒷골, 그게 제가 쓰러진 이유도 우리가 이제 정신노동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대목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깨, 목, 이게 굳어지고 오른팔이 굳어지고, 지금도 제가 사실은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안 해요. 왼손으로 마우스에서 거의 왼손잡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쩌릿쩌릿하니까. 자면 어떤 때는 그래. 그러면 한참 더 누르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찾아다니는 곳이 광화문, 뭐 청와대 근처, 서소문, 모든 마사지 샵의 단골이었어요. 좋은 곳도 있고, 한번 갔다가 그냥 학을 뛰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야, 이거 참 좋은 곳이다 하면 또 다니다 보면 아,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도 있고. 근데 어느 날 너무 이제 굳어져서 역시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데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배 대고 누우치라고 하고는 이제 밟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를. 그때 약간 좀 깔깔한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밟는데 아, 시원해. 아우, 더 세게 더. 한참 여기 피범벅이 됐어. 이분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밟아댄 거예요. 근데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 몸.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좋은 정형외과가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물리치료를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좋은 분의 소개를 받아서 그곳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다른 곳은 전부 세게 하고 그런데 그곳에 탁 누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는 이제 디바인 에너지 세션 1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손을 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녹아내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고 소슴의 배에 손을 대고 그때 제가 마치 청년지 시절에 그 안마 시술소에서 그 맹인 안마사가 했을 때 천사가 손을 댄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혀 센 것이 아닌데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 됐어. 이제 여기 자주 오면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갔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안 와. 왜 그러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받으면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이분이 손을 대고 하면서 시선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하고 얘기하고 있어, 눈으로. 지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무리 중성의 손이고 어머니의 손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손이라 하더라도, 혼이 담기지 않으면,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받는 사람에게 효과가 없구나. 오히려 더 거부감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발걸음을 끊게 됐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너무 선명해서 그걸 이제 머금고 있다가 저희가 아까 우리 백교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명상여행을 갑니다. 명상여행. 바이칼 명상여행. 겨울에 가는 바이칼 여행을 가면 정말 오지거든요. 병원도 없어. 온갖 일이 벌어져. 며칠 동안 변을 못 부는 분도 생기고 갑자기 복통이 있는 분도 있고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몽골에서 말타기 거기는 또 더 그래. 울란바토르에서 한 16시간 가는 그 징기스칸의 고향에 가서 말 타는 프로그램 한여름에. 그러니까 온갖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을 어찌 보면 책임자인데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떤 치유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을 그대로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그때는 뇌 마사지라고 그랬어요. 뇌 마사지. 그래서 초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이 뇌 마사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드렸어요. 제가 해드리면 9일 동안 변을 못 본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쏜살 가져가서 얼굴이 그냥 화색이 돼가지고 천당 갔다 왔다고 시원하게 변비도 해소가 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쩔 줄 몰랐던 사람이 열이 내리고 이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화해서 시작한 것이 뇌 마사지였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오신 분들, 우리 그때 풍욕하고 지금 풍욕 못해요. 세상이 좀 험악해져 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 뇌 마사지 모든 프로그램 같이 했어요. 남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그게 근래까지 했었죠, 사실은. 그러다가 한 4, 5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예민해지고
100명이 좋아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뭐야 하면 이게 와그르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제가 터치를 할 때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의 이제 중단을 했죠.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뇌 마사지의 핵심을 보니까 거기에는 CST라고 하는, 그전엔 제가 CST를 몰랐어요. 천골, 두개골,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뇌척수를 돌게 하는 아주 전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알게 된 게, 이 터치 프로그램이 우리 세상에 아주 많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과정에서 제가 또 12년 전에 급발진 사고를 당했어요. 급발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되 저기 밑에 내려오면은 지금 보면 경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겨울에는요, 이 사중구동 안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제 차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자리에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차가 뻥 하고 뛰는 거예요. 공중에 날라버리는 거예요, 차가. 공중에 탁 앞에 콘크리트 벽이 있거든요. 거기에 꽝 들이받았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때 앞에 콘크리트 벽 없이 그게 없었으면 지금도 날고 있을 거라고 제가. 그리고 나서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제가 척추를 다쳤죠. 디스크 아래쪽 깨지고 위쪽 깨지고. 그래서 도저히 그 참을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통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통증이에요. 앉지도 눕지도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지팡이를 들고 견뎠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행 때도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하고 일주일 사이에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다 수술을 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데 인도를 가야 하는 여정이 있었어요. 인도 오쇼 라지니지 명상센터. 제가 그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던 곳이에요. 그 뿌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몬바이에서 8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8시간 반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내려서 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쓰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오세빈이라고 우리나라의 이 비보이 그 세계 챔피언인 분이 마침 그분 때문에 또 이제 그곳에 가요. 춤 공부하러. 거기에 춤으로 다이내믹 명상이라고 해서 춤으로 하는 명상이거든요. 오쇼 센터가. 그래서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무용과 교수하고 오세빈 이분하고 그때 같이 갔지? 하연님도 같이 가고 그치 같이 갔던가? 안 갔구나. 한 8명이가 팀을 짜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타러 게이트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 오세빈이라는 분이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반듯하게 서세요. 자, 어깨 힘 빼시고 머리는 하늘을 바라봐 당기는 것처럼 하시고 그리고 자, 오른발 호흡하시고 왼발 등에다 손을 다리고 저를 거기까지 걸어가게 인도를 해서 손을 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알렉산더 테크닉이래. 자, 알렉산더 테크닉 여러분들 혹시 이제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호주의 한 성우가 목이 잠겼어. 인생이 쫑났어.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어느 날 그것도 이제 뭐 엄청난 섭리죠. 운명이지. 거울을 보는데 자기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 목이 좀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 거기서 목을 바로 잡으니까 우리 몸이, 저는 이게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 한의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이것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정립한 거예요.
이분이 이쪽에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그 영감 하나, 내 목이 잠겼는데 어떤 자세를 바르게 하니까 이게 살아나네. 이것을 정립한 게 알렉산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러 갔어요. 3년 필요해요. 3년. 엄청 비싸. 시간도, 그 어려운데 시간도 많이 쏟아 부어야지. 비싸지. 그런데 그 호기심 때문에 그 강남에 있었어요. 열심히. 제가 끝까지 마스터하지는 못했지만 하다가 제가 중단했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 저는 여기에서는 걷기 명상이나 모든 명상을 단순화해온 사람이에요. 이거 생활 명상으로 바꿨어요. 틱너탄 선생님의 걷기 명상, 이것도 플럼빌지에 가서 그것을 보고 불교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는 아주 심플한 걷기 명상을 만들어요. 이것은 온 동네에 다 퍼져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을 놓고 묵상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통증 트라우마 치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 연마 한 분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다 탔어.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코노미석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그분이 말한 대로 허리 꼿꼿하게 펴고 안대 좀 갖다 주세요. 안대.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만일 그 전에 호흡, 여러분들이 이제 333 호흡을 배우시게 될 텐데 호흡을 훈련하지 않았으면 아마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시작한 거야. 호흡을. 길고 깊고 고요하고 가는 호흡. 이것이 제가 정립한, 많은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상호흡의 핵심은 이거예요. 길고 깊고 고요하고 가는 호흡. 들숨보다 낼숨을 길게 하는 것. 한 호흡을 길게 하는 것. 다 내뱉으면 들어가는 숨이 커지잖아요. 아프지, 막 미치지. 그러면 더 깊어지죠, 호흡이. 눈물이 나고, 땀이 나고. 또, 호흡으로 통증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우리 아침지기도 안절부절했겠지. 밤 비행기 8시간을 가는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딱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서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자세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호흡을 하다가 한 2시간이나 됐나 하고 시계를 보니까 내리래. 8시간을 호흡을 할까, 8시간을. 호흡으로. 그리고 뭄바이에 내려서 이제 푸네까지 가려면 4시간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인도 택시 끝내줍니다. 인도 택시 끝내줘. 팡팡팡팡 하고. 뭐. 또. 그리고 이제 그 센터에 가니까 저희를 이제 안내하는 한 분이, 그분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춤꾼인데, 소문은 들었어. 고돈 이사장이 급발진 사고를 당해서 거의 그냥 올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거의 저승사자가 돼서 오셨겠지. 근데 그분 말씀이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몸은 아프지만 얼굴에서 8시간 깊은 호흡을 하니까 잠은 못 잤어서 잠보다 훨씬 깊은 치유의 그런 기운이 내 몸을 돌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주저앉고.
거기가 이제 다이나믹인데 춤추는 그게 많아요. 또 이제 다크 메디테이션이라서 깜깜한 곳에서 음악 들으면서 명상하는 건데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하연님이 사실은 요가 전문가고 핸즈온을 하신 분이에요. 핸즈온. 그러니까 제가 견디질 못하니까 핸즈온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 테크닉에도 핸즈온이 있어요. 요가에도 핸즈온이 있습니다. 그 핸즈온, 예를 들어서 이쪽은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서 어쩌다가 주저앉기도 해요. 딱 그곳에 그냥 손을 댔을 뿐이야. 그러면 조금 펴져. 그러면 여기밖에 안 갔던 게 손을 대. 조금 펴져. 움직여져. 그걸 경험한 거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 맞는 게 통증과 트라우마 치유 명상이에요. 아, 통증을 없애는 것이 엄청난 것이구나. 핸즈온이구나. 누군가의 중성의 손, 어머니의 손, 천사의 손. 이런 기운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이분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이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통증과 트라우마 치유 명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았죠. 코로나는 아무리 좋은 일도 이런 변수에 침몰하는구나. 여기는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곳 아니에요. 무슨 모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직원은 80명이야. 평균 예를 들어서 급료가 300만 원이라면 80명이면 얼마예요? 그것을 3년을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 달도 아니네? 두 달도 아니네? 1년도 아니네? 저에게는 무슨 급발진 사고를 당하고 쓰러진 다음에 하는 그런 통증과는 전 다른 형태의 통증이 오는 거예요. 심장으로, 폐로, 그게 얼굴로. 나도 모르게 상기되고, 상기됐던 게 가라앉지 않고.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모든 역경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뭔가 변화하라는 건데, 뭔가 변신하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옹달샘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들고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청소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기를 매일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카페에 생활을 매일 갈아 끼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울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 그 고통의 시간, 뭐 죽을 것도 같고 절망이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을 그럼 나는 개인을 뭘로 견디지? 해서 시작한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바이블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저는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경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제적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을 내던졌어요. 여기는 또 비종교, 비정치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2번, 3번, 5번 반복해서 읽으니까 여기에서 많은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대니 12년 된 혈류병 여성이 낫게 되고 예수님이 손을 대니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이 손을 대니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종교적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38년 혈류병이 있는 사람이 낫고
그 손을 대니, 손을 대는 거구나.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적되니까 모든 코스가 끝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작가가 되고 글쟁이 되고 명상센터를 세우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바이블을 공부하려면 필연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헬라어죠.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죠. 일부는 아람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리스어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이 원어를 찾으니까 그게 하토마이야. 여기에서 마치 알렉산더 테크닉을 했던 그 한 성우가 그것을 보고서 그 알렉산더 테크닉을 정립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 향기쌤 다 지금 한 거의 뭐 30년에 한 25년에 걸쳐서 처음부터 함께 했고 우리 하연님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핸즈온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통증과 트라우마 치유 명상을 하게 하고 아주 훌륭한 요가 선생님이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다가 연애도 잘해가지고 우리 준영님하고 원래 아침지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우리 백기화님도 한 15년 전에 꿈너무 꿈이라는 국내 여행에서 부인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 남다른 아우라에 제가 마지막 날 식사를 하다가 무슨 일 하십니까? 하니까 SK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명상 요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9년째 했어요. 그건 기업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다.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요. 여행으로 꿈꿀 때 저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모셔오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깨달은 거, 저의 삶에서 알렉산더 테크닉도 그 엄청난 이제 팔로워들이 생겼는데 그건 너무 시간 걸려. 너무 비싸.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립해보자 해서 여러 형태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해서 이 구조화해서 첫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이 하토마이 명상이에요. 이 하토마이의 세라피는 기분이 뭐냐? 정화된 손입니다. 정화된 손. 내 손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정화시키느냐?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 이건 나중에 더 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더 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가는 과정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영감들을 묶어서 제가 다시 재조립해서 이제 책으로도 묶고 교재로 만들 거예요. 정화된 손을 만드는 것은 첫 번째가 호흡이에요. 호흡. 찌꺼기를 다 내보내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종교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해도 돼요. 마음속의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 손이 좋은, 잘 정화된, 맑아진 손이 돼서 내 손에 하늘에 디바인 에너지가 담겨서 그것이 통로가 돼서 지금 내 앞에 넣어서 무슨 일로 아픈지는 모르지만 그 아픈 부위에 이 기운이 가서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의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도의 마음. 그게 정화된 손을 만드는 것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핵심은 호흡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셀프가 있어요. 셀프. 그러니까 셀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셀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센터에서
팔단금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했어요. 중국에서 황제들이 하는 이제 건강 비법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8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 거기 가면 그런 걸 해요. 저도 가서 이제 열심히. 거기서 영감 얻은 게 있어요. 아,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뭐 경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딱 그 침 놓는 자리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힐링 코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셀프 세라피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분이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포인트를 눌러보니까 자기도 치유되고 그 사람도 치유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해서 이것을 정립한 것이 힐링 코드예요. 근래 여기에 이제 미산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아주 그 명상 쪽에서는 아마 최고의 권위를 가진 스님이세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시고 카이스트의 그런 명상 연구소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고 계시고, 이분이 또 저도 좋아하고 저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분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분이 하트 스마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우리 그 마지막까지 그 지도자 과정까지 맞춰서 이제 곧 우리도 이제 그분이 했던 하트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곳에 이제 또 접목을 시킬 예정인데, 이분이 이렇게 할 때도 몇 군데 포인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 요가, 눈 요가, 그 다음에 텅 요가라고 그래요. 혀 요가, 혀를 돌려. 이게 다 제가 여러분들 체험하게 할 겁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해서 셀프용 하토마이 세라피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함께 둘이 짝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뇌 마사지 형태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서 어디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서비스하는 사람은 전문 과정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자격증을 주고, 하토마이 세라피를 상업적으로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에까지 마친 사람에게 이 자격을 부여해서 요가원이든 뭐 한의사이든 어떤 곳에서든지 여기서 배운 알렉산더 테크닉처럼 CST처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한 번의 경험이 바이칼 여행에서 몽골에서 말타기에서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가 여러 형태의 치유 효과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했던 것처럼 우리가 봉사할 수는 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집에 가서 하다못해 청소를 해주는데 집주인이 그래, 그러면 이거 오르세요. 제가 이런 걸 옹달샘에서 배웠는데 좀 해드릴게요. 호스피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건 정말 좋은 자원봉사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을 잘 발전하면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뭐 요가원이든 뭐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할 수 있겠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레이키가 있어요. 레이키. 우리나라의 레이키의 최고 전문가이고, 이 레이키를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분이에요. 레이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거죠. 영기라는 것을 일본말로 레이키라고 하죠. 이것이 전 세계 지금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 레이키에 담겨 있는 그것을 이 아토마이에 녹인 것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화된 손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음 앞에 두어 있는 사람, 통증 마약으로 되지 않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사업으로도 치유자로도 할 수 있겠고 하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 아토마이를 열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논리적인 것들이 몇 가지 제가 좀 해드리면, 이 아토마이는 감히 모든 치유의 오리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전인적인 치유이고 총체적인 치유이고 또 균형적 치유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 치유력의 극대화, 자기 면역력의 극대화, 그리고 자기 회복력의 극대화. 왜? 디바인 에너지니까. 나는 단지 통로이니까. 훈련된, 정화된 통로이니까. 그래서 이것의 방법론적인 오리진은 아니지만 하나의 힌트가 됐던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CST 두 개 천골요법이고요. 알렉산더 테크닉이고, 요가에서 하는 핸즈온이고, 레이키이고, 힐링 코드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수기치료, 터치치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독교에서는 안수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초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의 그 신유은사가 있어서 이분이 안수를 받고 이게 거의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걸어 나가는 것도 보고 했죠. 근데 그게 한번 나간 다음엔 되돌아오지 않아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수의 힘,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수기치유라고도 할 수 있고, 근래 그 윤석화라고 하는 연극인 윤석화 아시죠? 이분이 어느 곳에서 가수 유희열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 자리에 나타났더라고요. 나타났는데 이빨이 다 빠졌어. 윤석화님이. 이분도 이제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모습은 멋있게 차려입고 있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뇌종양으로 이제 투병 중이라고 하고 호수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변도 받아내고 이제 그러는 모양이에요. 앉지도 걷지도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그것만으로도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에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를 안수, 수기해서 앉지도 눕지도 못했는데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됐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런 세계가 있구나.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이 아들이 배가 아프거나 속에서 불이 나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아들. 그래서 저는 그걸 쓰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머니의 쓰담 했던.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이것을 여기는 정말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 많이 해서 이것을 좀 일주일 이상 깊이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할까? 2박 3일도 지금 이 숫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적은 숫자도 좋으니 단기로 해서 1차, 2차에서 한 100명 정도까지 단기 프로그램은 이거 복수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반복되니까. 제 얘기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참여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많이 할인해 드린다니. 이것을 같이 만드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 하토마의 세라피라고 하는 구조 속에 녹일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어싱입니다. 어싱. 그래서 어싱이 여기에 들어가요. 어싱은 요즘에 맨발 걷기가 엄청난 뭐 열풍 정도가 아니에요. 온 동네가 걷기 명상이야. 맨발 걷기야. 우리 저 밑에도 지금 맨발 걷기 코스 만들었어요. 일라이트. 일라이트는 뭔 광물이에요, 광물. 발암 물질을 빼내주는 거야. 그 일라이트로 암 치유하는 그걸 바닥에 깔은 거야, 얻어다가. 그럼 마사지도 되고 하죠. 근데 저희는 2006년부터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그 책을 보면서 맨발 걷기의 그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백교환님이 거기 가서 배워오고 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코스도 만들고.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걷기에 뭐 1km, 1시간에 4km가 이제 보통 걸음이다. 그래서 6km를 1시간에 걷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걷기가 가장 이제 안전한 그런 것인데, 그럼 맨발 걷기를 열심히 걷느냐? 걸어도 좋지만 서 있기만 해도 돼. 땅에다 맨발을 대면 이 지구에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영역이죠. 지구에는 엄청난 음이온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자, 뭐 자유전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정전기, 그다음에 활성산소, 전자파 이런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전기거든. 그래서 맨 땅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와 정전자와 활성산소가 한 30분이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방을 열 건데, 서점을 열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이제 그런 실험을 했죠. 잔디밭에 맨발로 앉아서 책을 30분, 1시간 읽으면 좋아. 어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세탁하는 거예요. 그냥 맨발로 읽기만 해도. 근데 이것을 아주 정적으로 어떤 구조화된 그동안 오래 했던 요가의 핵심을 가지고 뭐 니시 요법 뭐 온갖 것이 있거든. 그것을 우리가 정립을 해서 이 하토마의 어싱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맨발 걷기.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어싱인 거죠. 서 있어도 되니까. 서 있는데 아주 정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몸 동작을 통해서 깊은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이제 언제까지 확장할지 모르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단식을 한 번씩 체험하는 게 좋겠다. 제가 뭐 덜 아시겠지만 지난 새해 1월 1일부터 50일 생활 단식을 했어요. 50일. 저는 뭐 일주일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50일은 처음이에요. 50일 내내 굶는 건 아니고, 열흘은 된장차라고 해서 이 새끼를 된장차, 요만한 커피 믹스 정도의 양의 그거를 먹고 비워지죠. 그 다음에 열흘은 두 끼는 그렇게 먹고 한 끼는 생식, 한 포대 먹고, 나머지 30일은 생식을 먹으면서 조절식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50일 하는 거예요. 체중이 7kg 줄었어요. 제가 지금 7kg 줄은 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다 손실이 돼. 그래서 죽을 똥 살똥 운동을 했어요, 제가. 근육이 안 잡혀. 다 빠지니까. 그런데 다시 근육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
단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고 나서 한 열흘 정도부터는 이제 체중은 늘진 않으면서도 근육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근육이. 그래서 제가 혹시 벗은 몸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근육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과 뭐 영성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정화된 손, 치유의 손, 기적의 손에 부싯돌 역할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이게 좀 풀어내야 할 그 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수문을 쓰다가 임사 경험을 했던 것이 저에게 새로운 그 시프트를 일어나게 하는 저의 인생의 변곡점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 옹달샘의 프로그래머로 발전한 게 잠깐 멈춤이에요. 이런 개념들은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잠깐 멈춤은 강제 멈춤이 오기 전에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언제 멈추느냐? 자동차 엔진 불나기 전에 감정이 상해서 부부싸움 하다가 오늘 결론 내자 하기 전에 그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잠깐 멈춤의 시간이고, 그럼 어디서 멈추느냐? 터널이나 무슨 가스실이 아니고 꽃밭에서 이게 잘 정제된 이런 정원에서 숲속에서 멈춰야 된다. 그럼 거기서 뭐 할 거냐? 거기서 하토마이 세라피 해라. 이런 개념. 잠깐 멈춤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하토마이 테라피가 아주 강력한 종합 치유의 한 요법으로 전문가 과정이 맞춰지고 확장되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세미나 포럼이 열리고 그런 날을 이제 꿈꿔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 정화된 손, 뭐 중성의 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의 어떤 삶의 언어로 바꿨을 때는 즐거운 마음, 화사한 마음, 맑은 마음. 그 맑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죠? 미소. 자, 얼굴에 미소뿐만이 아니라, 미소 한번 쳐보실래요? 이렇게. 미소. 근데 이 미소를 꾹꾹 삼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소의 방이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얼굴의 미소, 외면의 미소를 스왈로라고 그러죠. 꾹꾹 삼켜서 내 안에 미소의 방에 가득 차서 내 몸 안에도 미소의 기운이 가득 차게. 아이고, 이거 팔자야, 내가 이거 또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미소. 그리고 그 미소에, 이건 외면이라고, 외면. 억지로 실수해요. 그래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서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이곳 명상수다, 생활 명상의 핵심 가치.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두 번째가 화해입니다, 화해. 세 번째가 사랑이고, 네 번째가 감사예요. 이걸 제가 마스터 키라고 얘기합니다. 만능 열쇠.
우리 살다가 어려울 때, 통증이 올 때, 사람 사이에 얽히고 부딪히고 상처가 또도지고, 그는 나에게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좀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처가 되고 했던 것들의 마스터키. 마스터키의 첫 출발하는 용서죠. 용서는 혼자 결심하면 돼. 내가 용서하면 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풀어주지 못한 나를 용서하고 그다음 혼자 결심하면 돼. 그 다음은 화해는 같이 해야 돼. 다가가야 돼. 설득해야 돼. 낮은 자세로 가야 돼. 화해야. 그 다음은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부부간에 아시죠? 사랑. 깊은 사랑. 한 사람하고 하는 깊은 사랑 속에는 어마어마한 통증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정도의 사랑. 우리가 그런 경지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리고 마스터키의 정점은 감사죠. 기독교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자,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조차도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마스터키 용서, 화해, 사랑, 감사는 이걸 총체적으로 다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스터키, 우리가 집이 있다 보면 마스터키는 뭐예요? 아무 문이나 따고 들어가면 돼. 대문 딱 들어가면 가는 방이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용서로 마스터키, 어떤 사람은 화해로. 그럼 가면 거기서 다 만나는 것이 사랑, 감사. 어떤 사람은 감사해.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랑, 용서, 화해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돼야 내 미소가, 내 마음의 방에 있는, 내 방에 있는 미소가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효과, 디바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철학적 명제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방법론으로는 아까 이제 자연치유력, 전인적 치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운동은 두 가지죠.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없애는 거예요. 걷기, 자전거, 수영, 이거 다 유산소 운동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 하나는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이런 것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활성산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길지 못하는 이유가 활성산소가 있어요. 몸에 찌꺼기가 생겼는데 이것을 해소하지 못해.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어싱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식이요법. 저희는 이제 사람 살리는 밥상, 음식 연구소를 만들어서 만평의 농사를 짓고 이것을 저장을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요법이라고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림프, 레이기, 핸즈고 다 순환요법입니다. 흐르게 하는 거죠. 피를 막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균형요법이죠. 균형.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몸, 마음, 영혼 이것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몸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간악하면 짐승이 돼요. 구치소에 있는 분들 열심히 운동하는 분 많아요. 근력 키워. 차라리 그분은 운동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 사회를 위해서는. 기운이 넘치니까 나와서 똑같은 일을 해. 근데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좋은 꿈을 가져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 또 아무리 몸과 마음이 그래도 그 깊은 곳에, 제가 엊그제 아침 편지 넣었지만, 깊은 곳에 어떻게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우리의 근원인과도 같은 어떤 영적인 영혼, 이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생각도 고약하고 말도 툭툭 튀어나오고, 요즘 그 기막힌 말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말이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몸, 마음, 영혼이 균형을 이루는, 100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낙제점은 받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이 하토마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핵심을 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노래도 부르고 성악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다가 발견한 하토마이가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던 것이고, 그것의 시작점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논리 구조와 경험 세계를 가지고 어찌 보면 옹달샘이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저와 오랫동안 이곳에서 힐러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만나서 이것이 정립되면 이것은 세계에 낼 수 있는, 정말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이곳이 하토마이 세라피의 메카가 돼서,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일기 여러분들이 그것의 증언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제 하토마이에 대한 이 성경적 오리진, 이런 것들은 이 교재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제가 혹시 이제 못다한 부분도 어떤 부분은 정돈된 언어로 이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것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 과정 너무나도 짧은 것이지만 이 체험과 이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 이 하토마이 세라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늘 근간으로 해서 두 가지를 시간적으로 잘 됐네요. 두 가지를, 하나는 호흡하고 그다음에 셀프 디바인 코드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인 부분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